남편의 화를 돋궈서 맞으세요. 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들 현혹되지 마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뭐 여러 군데 조금 알아보시고, 제가 뭐 처음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이 상담을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랑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전에 어디 상담 갔었는데 이런 얘기 했었답니다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의뢰인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상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3만 명이에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이혼과 관련된 변호사는 훨씬 더 많고,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없는 변호사랑 그 다음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변호사들, 둘 다 조금 위험한 변호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1번, 모든 부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요, 내 배우자의 이성 문제로 다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소장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기 싫은데요 하면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허위이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이렇게 있을지언정 그 소장만 봤을 때에는 원고가 이혼하고 싶겠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변호사한테 가져갔는데 그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배우자 지금 외도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성연애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이거 변호사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고 분명히 바람피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무조건 그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물론 이성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가거나 갈등이 심화된 경우는 많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담을 받고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이 되고 나쁘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 뭐 유명한 변호사들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100% 외도래요. 아닌 경우 많아요. 본인의 인생이지 남이 그걸 판단해주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렇게 딱 한 번에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하나 있고요. 또 이상한 변호사 하나 뭐냐면은, 나 너무 이혼하고 싶어. 상대방이 그냥 싫어졌어. 저 사람의 유책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건이 없어서 저 사람이 이혼을 거부했을 때 이혼 소송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요, 나 이혼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유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사유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남편의 화를 돋궈서 맞으세요. 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요, 남편의 화를 돋궈서 맞으시고 그 증거를 확보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유명한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슬펐어. 사실은 슬펐어. 왜 슬펐냐면은, 어떤 소장을 보면은 남자분들이 뭐랄까 다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소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통 배우자가 싸움을 유발해. 조언을 듣고서 녹음을 딱 시작을 한 다음에 남편을 막 도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욕하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뭐 물건 던지는 거, 근데 그게 증거에 다 나와 있어. 왜냐면은 그 순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녹취를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녹취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거는요,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사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남발하고 있는 게 임시처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인데, 여자분들이 특히 이혼하고 싶으니까 도발을 해서 뭐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무조건 신고해요. 가정폭력 당했다면서 막 울어요. 남편 입장에선 어때? 우리 부인이 제정신이 아니게 막 소리치고 하길래 정신 차려 하고서 이렇게 몸 흔든 건데, 그걸로 가정폭력 당했다고 신고해요. 그러고서 6개월 동안 접근금지 가처분돼서 집에서 쫓겨나. 그러고 이혼 소장을 받아. 그래도 몇 년 살 부부인데요, 그만큼 이혼 사유가 없다는 거는 괜찮게 사는 거고 본인의 마음이 변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걸 받고 그 사람은요, 처음엔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을 하게 돼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놓고 이혼에는 동의가 되겠지만 그거는 한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걸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치사하게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상한 건 되게 많은 게, 요즘에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사셨던 분들이요,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특히 황혼이혼 원하시는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후가 조금 준비가 돼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바람을 피거나 자유롭게 맘대로 살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들이 그냥 사세요. 굳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세요? 생활비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고 편하게 노후 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건가?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황혼 이혼은 항상 이거거든요.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 라는 거고요. 황혼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넌 이제 와서 왜 이러니?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방점을 우리가 앞에 찍어야 돼요. 이제라도 내가 마음 편히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해질 수는 있겠죠. 생활비가 끊기고 본인이 자력이 없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단칼에 아니 지금 생활비 잘 지급받고 있는데 뭐 굳이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 굉장히 좌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언 제조기잖아요. 그래서 명언을 가끔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 명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너의 your time은 limited야. 너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자식들이 부모가 너 이혼해 이혼하지 마라. 그거는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혼 이후에 혹은 이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하는 어떤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하는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 하나도 없다고. 특히 변호사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잘 몰라서 부부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별로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이상한 변호사들입니다. 우리가 또 분위기가 또 겸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들 되게 많다. 걸르시라?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하면서 나오셔야 된다. 네.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